60페이지요. 60페이지. 3장에 있는 부동산 특성, 이건 매년마다 시험 나옵니다. 이걸 빼놓고 시험 낸 적 없으니까요. 자,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 특성을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부동산하게 보면 특성이나 그다음에 특징이란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특성, 특징이나 말 뜻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비교할 것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항상 이 특성 또는 특징 나오면 무조건 일반재화 있죠. 일반재화들과 서로 비교하시면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일반재화인 뭐 있습니까?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라고. 아마 그러면 거기 60페이지 있는 그 박사님 설명이 다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고 이제.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분필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말하냐? 이동할 수 없다 해서 부동성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자, 또한 분필은 시간이 경과되면 소모되겠지만 땅은 절대 소모되지 않는 결과 땅에 대한 속성이 계속 가지고 있다 해서 영속성입니다. 세 번째, 분필은 한 개, 두 개 만들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지만 땅은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땅은 절대 증가되지 않는다 해서 부성성이죠. 또 세 번째,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분필은 동질적인 분필이 있지만 땅은 똑같은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비록 똑같이 옆에 붙어있는 모양새가 같은 땅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점토, 사토가 혼합되어 있는 정도, 물이 함량되어 있는 정도는 다 틀리니까 각각 있는 물건마다 개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서 이게 개별성입니다. 자, 또 이 분필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결과 옆집에 있는 땅이 내 땅에 영향을 준다 해서 이게 인접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야치 분필은 사용되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만요. 이 땅이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장, 전답, 가수원 등등 용도가 아주 많다 해서 다양성이다. 그죠? 또 두 개의 분필을 한 개로 합칠 수 있냐, 또 한 개의 분필을 두 개를 쪼갤 수 있냐, 이런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땅은 한 필지가 두 필지, 두 필지 한 필지 만들 수 있으니까 병합과 분할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특성이 쭉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거기 있는 책에 있는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 있는 이런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아마 거기 설명된 게 자연적 특성도 있고 그 반대 인문적 특성이 있지만요. 굳이 이건 구분할 필요 없는데 구분하면 이래 보고 구분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 개입할래 말라는 건데 문제는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건 인간이 개입해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특성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자연적 특성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거꾸로 용도가 다양하다. 또한 야치, 합필, 분필 등 할 수 있는 결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과, 이걸 다른 말로 인문적 특성인데요. 굳이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봐서는. 다만 각각에 있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파생된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꼭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요 세 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세 개가. 거기에다가 두 개를 더 추가시키면요. 적어도 개별성과 그 다음에 용도 다양성까지 마시면 어떤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개 정도로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디 보는가 하면요. 61페이지 가보니까 거기 있는 부동성이, 부동성 같은 말 다 하셔야 돼. 같은 말이 뭐냐? 위치의 고정성, 위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이죠. 자, 특히 뭘 공부하는 각각마다 양갈로 2번의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된 특징이 있죠. 그죠? 이게 총 7개 있죠.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부동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이걸 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사실은요. 우리 기본서가 전체 한 번 끝나면 이걸 보시면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 7개를 보는 대신 우리 저기 뭐 있으면 강의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그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6페이지요.
그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어요. 얘들 결국은 중요한 키워드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부동성이죠. 부동성 같은 말이 뭐라 합니까? 위치에 그러니까 문제는 부동성 대신 위치 고정성 이런 말 훨씬 많이 씁니다. 자, 이것 때문에 파생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 여러분들은 지문상에서 지역이란 말, 국지란 말, 부분이란 말, 하위란 말,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반대가 지역, 전국 반대가 국지, 전체 반대가 부분, 그죠? 또는 전체 반대가 뭐냐, 일반 반대가 뭐냐, 하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뭐 있습니까? 작은 부분인데 그럼 결국은 이런 게 왜 부동성과 서로 관련돼 있냐는 건데 자, 일단 안 되면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 분필은 강남에 있던 원주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땅이 저기 뭐 있어 분필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한 평인데 원주 한 평과 강남 한 평은 땅값 차이가 있죠. 만약에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땅값 차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할 수 없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각각 있는 지역마다 땅값이 다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지역적, 국지적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부동성이고 또한 야치 뭐 있습니까? 시장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부동성이에요. 시장. 이 시장 꽤 많이 씁니다.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 또는 뭐 있습니까? 뭐 이 불안전 경쟁 시장 또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추상적 시장. 그럼 구체적 시장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말 붙는 순간 요 말부터 요 말 붙는 순간 전부 다 부동성이에요. 비록 구체란 말과 저기 있는 추상이란 말이 있지만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일단 개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큰 의미를 갖지 말라고 이런 겁니다. 자, 남대문 시장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남대문이 있죠. 이와 같이 특정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특정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게 뭐냐? 곧 이게 구체적 시장이라고. 거꾸로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어디 있습니까? 좀 막연한 거지, 그지? 그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추상적.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할게. 원주에 있는 부동산 시장 어디 있어? 원주 있잖아. 특정한 장소가 지정되는 거지.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구체적 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구체적 시장과 이 추상적 시장 둘 다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은 큰 의미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장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부동산 것으로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거기 있는 나와 있듯이 있죠. 위치란 말과 그 다음에 입지가 있을 거예요. 입지, 하여튼 입지 뒤에 뭐 붙는데 이 말 나온 순간 전 부동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현재 도로가 있으면요. 땅이 현재 A란 땅과 B란 땅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상가 건물 5층짜리 건물 지을 거예요. 어디 짓겠습니까? 만약에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그런 말 못하겠죠?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A가 B보다 훨씬 더 위치가, 입지가 훨씬 더 양호하다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여서 부동성과 서로 파생된 거고. 자, 세 번째 보니까 임장 활동과 그다음에 정보 활동이 있어요. 임장 활동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장 답사 이 말 뜻이 현장 답사. 물어보자고요. 내가 땅을 살 때 땅이 날 찾아옵니까? 내가 땅을 찾아갑니까? 왜 찾아갑니까? 땅이 뭐하기 때문에? 그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반드시 현장 답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현장 답사합니까?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내 땅이 어떻게 생겼다, 또 뭐 주변 환경이 어떻게 생겼다,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경사도가 있냐 없냐 이런 등등을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정보 등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이때 정보 등을 파악한단 말은 내 부동산만 파악합니까? 주변 환경 파악합니까? 그래서 지역 분석과도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건 이제 말로 합니다.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 된다죠. 자, 이러면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이 뭐예요? 동산.
움직일 수 있는 물건, 부동산.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기준 뭐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본서, 자, 기본서 61페이지 갑니다. 책이 참 잘 구분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키워드 뭐 있습니까? 부동산과 동산 구별된다.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 임장활동.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시장. 자, 4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국지화. 여기 중요한 거죠. 5번 정부활동. 6번 입지선정. 7번 뭐 있습니까? 뭐 지역시장, 지역 또는 시장.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부동성이다. 자, 두 번째 영속성 갑니다. 영속성. 자, 영속성도 일단 뭘 보는가 하면요.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요. 사실은 우리 최근에 문제 보니까요. 영속성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답은 영속성까지 답을 하게 돼 있더라고. 왜 그런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거요. 이미 여러 번 이런 내용 시험 내다 보니까 부동성 등등은 지문상 한정돼 있어. 이미 이게 다라고 사실은 낼게. 근데 영속성은 사실 말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강의에서 보면 알지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영속성은 계속까지 장난치고 있더라고 문제가. 자, 일단 영속성 같은 말은 첫 번째, 땅은 절대 소모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래서 비소모성. 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불변성.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거지, 불괴성. 다 같은 말이에요. 비소모성, 불변성, 불괴성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이제 첫 번째 이겁니다. 영속성은 땅은 절대 파괴가 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할게요. 건물은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노후화됩니까? 노후화되면 하자 발생하죠. 그럼 하자 보수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하자 보수 해봤습니다. 하자 보수 해본 결과 하자 보수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은 절대 파괴가 되지 않는 결과 하자 등이 발생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자 보수 해본 적이 없다고. 땅 한 평 하자 보수한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결과는 재생산비 법칙을 쓸 수 없다고. 다시 만드는 비용을 파악 못하는 말뜻이. 따라서 파괴가 되지 않는 결과 땅은 절대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으면 그 결과 감가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모가 되지 않는 결과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 등은 계속적으로 나오겠다. 그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 농사 등을 지었을 때 보니까요. 물론 기후에 따라 수확량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사실 매년마다 비슷한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익 등을 가지고 포괄적 용어 자체가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유용성 또는 효용이란 말을 쓴답니다. 쓸 때. 그래서 다른 말로 유용성은 영속적이다. 효용은 영속적 이렇게 쓴다. 쓸 때.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우리 거기 있는 과학의 노트의 내용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2번과 3번과 5번과 6번밖에 지금은 2번, 3번, 5번, 6번 할 겁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우리 개론 과목이 공부가 되어 있을 때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2번이 뭐냐? 가격과 임료를 표시한다. 자, 이때 이 가격이란 말 같은 말이 뭐냐? 소유이익이에요. 소유이익. 임료 같은 말이 뭐냐? 사용이익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더라. 즉 앞에 설명했지만요. 소유 같은 말이 곧 이게 가격이고요. 반대로 이용 같은 말이 뭐냐? 임료. 그럼 소유한단 말은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살 때 집주택 가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용이란 결국 임대 주는 거라면 임대 줄 때 받는 임대를 받는 거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과 임료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왜 이게 영속성 것으로 관련돼 있냐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죠. 자, 분필과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분필은 가격이 있습니까? 있지. 땅도 가격이 있습니까? 있을 거 아니야. 분필은 임대 줄 수 있습니까? 땅은요? 그럼 요거 차이 아닙니까? 왜 분필이 임대 못 줍니까? 왜? 그지? 땅은 소모되지 않는 거지. 소모된다, 되지 않는다, 무슨 성?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속성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임대 등을 줄 수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있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누구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내가 현재 투자할 목적인데, 자, 3억이란 돈을 가지고 트럭을 살 수도 있고, 땅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2개 사가지고 3년 동안 방치 후에 처분한답니다. 어떤 거 살 거예요? 땅을 사죠. 왜 트럭 안 삽니까? 그러니까, 트럭은 소모가 되어진 결과 그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겠는데, 땅은 절대 소모가 되지 않는 결과 그 가치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성향이 있더라. 따라서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은요. 여러분들 5번은 이겁니다. 앞으로 시간 관련된 말 또는 기간 관련된 말은 전부 다 영속성입니다. 기본 전제가. 무슨 말이냐? 단기, 장기란 말을 쓴다는 건 벌써 장기란 말은 뭐야? 오랜 기간 이 말이지. 오랜 기간 같으면 뭡니까? 영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단기, 장기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영속성. 물론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여기 있는 단기는 우리 저량이란 말 쓴답니다. 장기는 뭐 유량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주택을 짓는 건 신규 건물 짓는 건 장기, 단기. 그래서 신규 주택은 장기고 재고 주택은 단기인데 어쨌든 이건 다음 주 할 거예요.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표현 단기, 장기 이런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영속성이라 하시라고. 자 6번은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6번은 우리 보통 이제 집을 사가지고 취득해서 그 다음에 운영 후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처분합니다. 참고로 우리 집을 임대 또는 운영하면 나오는 수익이 있죠? 그 수익을 말하냐? 다른 말 이걸 소득, 이득이라는 말 쓴답니다. 거꾸로 집을 팔 때 보니까 살 때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죠? 팔 때 그 남는 이득을 뭐라냐? 이걸 다른 말로 자본, 이득이란 말 쓴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자 우리 분필하고 그 다음 부동산 비교합니다. 자,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죠? 땅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분필은 왜 처분 못합니까? 소모되니까. 땅은 그런 결과 영속성 때문에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이것도 자본 이득도 취할 수 있더라. 이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본 거예요. 자꾸 암기할 생각이 한 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뭐 자꾸 기억한다고 이제. 자, 어쨌든 이거와 관련된 게 몽땅 다 영속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 이제. 자, 책 갑니다. 62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나와 있는 게 영속성에 파생된 특징입니다. 1번 기억번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할 수 있다. 그 소유이익 밑에 가격 쓰고 사용이익 밑에 임료라고 좀 써놓으세요. 왜? 때에 따라 보니까 가격과 임료를 분리할 수 있다.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끝에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단기, 장기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영속성. 자, 디귿번 감가상각을 적용을 배제시킨다. 그 다음에 니얼번 갈로 속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미연번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 말이 결국 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세 번째,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이게 뭐라고요? 같은 말이 생산되지 않는다 이거지. 비생산성 이렇게 쓴다 쓸 때. 그죠? 비생산성 또는 부정성. 얘는요, 우리 거기 강의 노트에 있는 화살표 뒤에 말 있죠.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 지문 꼭 아셔야 돼요. 아, 무슨 말이냐? 금방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분필은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면 분필 공급량은 증가되지. 생산 가능해. 근데 땅이란 것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자, 이때 거기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갑니다. 특히 얘는 굉장히 많이 묻는 게 동그라미 1번을 제일 많이 묻습니다. 간척질한지 매립지 등은 이 말을 실제 굉장히 많이 묻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간척이나 매립지 등은 보정성의 예외다. 국토 면적의 증가 행위다. 자, 밑에 있는 요 말은 우리 이미 공부한 분은 정리하겠지만 처음 하는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게 물리적 공급 행위이다. 이러시면 된다고요. 또는 이행 또는 이용 전환으로 본다. 또한 야치 경제적 공급을 본다. 요걸 굉장히 많이 장난칩니다. 자, 가보자고.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 풀어보는가 하면, 우리 문제, 오케이. 28번. 28번. 제가 이거 할 목적은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그 설명할 목적이에요. 사실 28번은. OX. 누구는 누구다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는? 네? 누구는? 영속성은? 뭐다? 부동산 특성이 아니다 이거지. 앞에 말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라고. 앞에 말 틀리가 아닙니까? 때에 따라 홍수는 할 수 있어. 그죠? 홍수도 그냥 태양 유수 될 수 있지. 되지만 어쨌든 영속성은 뭐라고? 부동산 특성이다. 그 앞말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항상 장난치거든요. 문제 시험 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키워드가 뭔가를 따라가시면요. 내가 흔들림이 없다고. 만약에 앞말만 쭉 연결하면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항상 뭐 공부하실 때 키워드에 따라 움직이시라고. 부연 설명되는 아예 볼 필요 없어. 보지도 말고. 자, 가볼게 다시. 여보세요 이제. 하나 물어보자고.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서 땅에서 국토란 말은 육지만 포함됩니까? 바다 포함됩니까? 국토. 바다 포함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된 국토인데 우리 가끔 보니까 서해안 지역 가보니까 요 지역이 바다인데 이걸 매립해서 뭐 있습니까? 현재 농지로 쓰고 있는 게 꽤 많죠. 그죠? 이런 게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가 아니냐 묻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 바다 포함된다 했잖아. 국토라는 것은. 그죠? 육지에 대한 증가 맞죠, 그죠? 근데 국토에 대한 증가 아니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볼게. 이 지역은 과거에 뭐였습니까? 요 지역. 바다 밑에 땅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럼 이 말 아니에요? 과거에는 바다로 이용되고 있는 땅인데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흙을 좀 얹어서? 농지로 땅을 변경시킨 거지 땅의 변화는 없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 농지로 변화시킨 거지 땅이 증가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정성에 대한 예외도 아니고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도 아니고 물리적 공급 행위도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넘어갈게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바다로 이용되는 용도를 농지로 이 용도를 전환시킨 거지. 이런 걸 일종의 경제 공급 행위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제 시험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은 그냥 넘어가고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그러면 이거 묻는 거죠. 토지 부족의, 땅 부족의 근본적 원인, 권은 뭐냐는 거예요. 왜 땅이 부족하냐 묻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이 땅을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부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부족의 가장 근본 원인은 부정성이다. 그럼 땅이 부족한 것만큼 땅값은요? 그러니까 집값의 원인도 아닙니까? 그죠? 땅값 비싼 만큼 토지가 집약적 이용됩니까? 저방적 이용됩니까? 그래서 집약적 이용되는 원인도 부정성입니다. 우리 과거에 시험 장난친 것은 여말 대신 조방적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은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진다. 또는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 근거,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 근거. 이 말도 결국은 부정성스로 관련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의미를 다르게 보지 말 이 말입니다.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진다. 토지 공개념 이론적 근거된다. 이 말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뛰어든다. 이 말 뜻이. 자기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럼 왜 관여할 수 있냐? 이 말 아닙니까?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있어? 없으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국가한테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관여하겠다.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부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까지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예. 자, 저기 있는 62페이지 책. 자, 책에 동그라미 2번에 파생된 특징, 기억번은 넘어가고 니은번 넘어가고 자, 디귿번 갑니다. 끝에 뭐 있습니까?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니을번의 가격이 앙등, 즉 집가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집약적 이용된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 2형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지 등은 결국은 부정성 예외라기보다는 뭐 있습니까? 예외가 아니라 토지 이용 전환을 본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합니다. 다음에.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갑니다. 개별성. 그럼 개별성이란 말은 똑같은 물건이 없다 이거죠. 얘는 항상 시험 나면 이런 건 기본 마인드 알고 있어야 돼. 허랑 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비교란 말 뜻이 뭐야? 비슷해야지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다른 물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가 하여튼 뭐가 비교 곤란했으면 이건 개별성이야. 또 대체란 말도 비슷한 게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체가 어렵다 이 말 항상 나와야 된다고. 왜? 유사한 게 있을 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거고 유사한 게 있을 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별성 각각 있는 물건은 전혀 다르다 이 말 뜻이죠. 자,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알 것은 파생된 특징 1. 물일가 법칙을 쓸 수가 없다. 없다. 지금 쓰고 있는 일물일가란 말 뜻이 뭐냐? 우리 책에 지금 없는데, 자, 일물가 이 말입니다. 말로 할게요. 절대 일물가 가지고 한 개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있다. 이 말씀 안 돼. 얘는 한 개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있는 거야. 똑같은 이 점포에서 똑같은 분필은 똑같은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일물가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개별성과 서로 관련돼 있냐는 건데 이 말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 없지. 동일한 가격도 없다 이 말 뜻이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뭐 있습니까? 가격이나 수익 등은 다 같습니까? 같은 거요? 다 다르죠? 개별적이다. 그 결과 물건마다 무슨 분석한다? 개별 분석하자라고 쓴 게 개별성이라고. 자, 지금은 요금 할 거예요. 다음에 가면요, 뭐 할 건가 하면 표준제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상위 더 추가시키면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 정보 수집이, 밑에 쓸게. 자, 요 말 우리, 밑에 4번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정보 수집이 곤란하다. 이렇게 하시라고. 정보 수집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분필은 다 똑같잖아요. 그 서울에서 분필 매매된 게 100원이야. 뭐 자동 원주도 100원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30평이지만 강남에서 15억이야. 그 원주도 15억입니까? 그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각각 있는 물건마다 다 틀린 결과 정보,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에 대한 정보 수집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인접성은 큰 의미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 이건. 자, 인접성 이거 보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다. 그런 결과 내가 땅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자, 물어보자고. 인접성 때문에 옆집에 있는 땅에 따라서 내 이 부동산 가격이 영향받습니까? 받죠, 그죠? 내 땅은 주변적 영향 줍니까? 주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결과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이 될 때 가장 뭐 있습니까? 높은 걸 가진다는 거예요. 또한 야치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옆집에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그죠? 옆집에 나한테 소원해 줄 수 있어. 저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이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좋은 학교들어서 내 집값 올라가지. 쓰레기 메리트는 들어서 집값 떨어지죠.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자, 일단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결과 항상 우리 분석할 때 주변적 분석합니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잠시만요. 이걸 아셔야 돼.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인접성은 이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인접성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인접성, 부동성에서 발생된 특징이야. 그 말은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 말 나오면서 답이 인접성이 답이 없어. 없고 대신 이 말 대신 부동성의 답을 한다 항상. 그러니까 인접성 결국은 부동성과 서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사실은. 다 말할 것은 외부 효과든 지역 분석이든 즉 다시 자 여기 보니까 외부 효과는 반드시 얘는 인접성 또는 부동성인데 어쨌든 얘도 부동성에서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책 볼게 이제 63페이지 개별성부터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에 그 중요한 두 개 있네. 첫 번째 일물 일가법칙을 배제한다. 두 번째 비교 어렵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개별화된다. 그래 하시고요. 마지막에 미연번 뭐 있습니까? 개별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좀 줄거 놓으세요. 자, 인접성 지금 그냥 통과합니다. 큰 의미 갖지 말고. 그 다음에 6번 적재성 보지 말고 뒷장에 있는 7번 생산 가능성 보지 말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인문적 특성도 꽤 많지만 그 중에 딱 한 개만 기억하세요. 용도 다양성만 기억하세요. 용도 다양성. 자, 용도 다양성 제가 크게 3개만 딱 정리할게요. 3개만. 주로 이 3개를 가장 시험 많이 낸다고. 자, 용도 다양성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은 여러 개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있냐? 체유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된다. 즉,
이 말 아닙니까? 아니 현재 빈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제가 현재 세울 수 있는 용도는 주거, 상업, 공장 등을 세울 수 있는데 주거로 이용되는 평당 땅값 5천, 상업 평당 1억, 공장은 평당 7천.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있으면 어떤 용도 쓰겠습니까? 상업 쓰겠다죠. 그러니까 여러 개 용도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더라. 그런 결과 두 번째, 분필은 한 개의 분필의 가격이 몇 개? 분필 한 개지. 땅은 한 개의 땅인데 용도가 달라지면 가격이 몇 개? 여러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가격의 다원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말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과.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전환을 가능케 한다. 이행은 말 그대로 이행지. 전환은 뭐 있습니까? 후보지. 아까 후보지, 이행지 뭔지 알죠? 택지, 농지, 임지, 주거, 상업, 공장, 전답, 가순. 이렇게 용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네, 이행지란 말과 후보에 쓸 수 있죠. 그런 결과 이행과 전환도 결국은 용도 다양성 때문에 파생된 특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우리 책에 보니까요 중요한 키워드. 예, 64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용도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된 특징이 있는데요. 자, 기억은 체유효용 판단. 그 다음 D급번 가격 다원설, 니얼번 이행과 전환 가능하다. 요거 아시면 돼요. 나머지 있죠. 예, 64, 65, 66, 67. 이런 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66페이지면 이런 다 넘어가시라고. 자, 67페이지 있는 문장을 풀어보자. 문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네. 자, 내용이 영속성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 예, 옳은 걸 모두 골라보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집약적 이용. 요건 뭐죠? 토지 보조가대. 이게 뭐죠? 땅 보조가대. 요거 묻는 거지. 부정쓴 거지. 예, 요거 묻는 거요. 자, 니은번요. 소모 나오지. 소모, 감가상각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야? 영속성. 일단 D급번 뭐 있습니까? 임장, 활동, 지역, 분석, 임장, 현장 답사. 왜? 부동성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니얼번 일물, 일가법칙, 개별성. 미연번에 장기, 단기, 영속이지. 그죠? 이렇게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금 글자가 지금 장난치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봤고, 그러면 잠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풉니다. 프린트 문제. 자, 문제 보니까 25번 갑니다. 25번 부동성, 동산, 부동산 구별 기준 맞습니까? 맞죠, 그죠?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물었으니까. 그 다음 26번 개별성, 시장 맞습니까? 시장은 좀 누구 거예요? 시장, 부동성. 다른 거 볼라 생각 자꾸 키워드를 찾아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소모, 재생산, 감가.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영속성. 28번 했죠. 29번. 집약적, 토지 보정 누구죠? 왜 땅이 부족해? 만들 수 없잖아. 부정성이고.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개별성. 끝에 개별로 형성된다. 맞죠? 예.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마지막, 예, 오늘 했던 거 정리할게. 첫 번째가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이에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 마시라고요. 가장 큰 게 연구 대상이 뭐와 뭐? 활동과 현상. 누가 중요하다? 뭐가 개입해야 되지? 사람이. 예.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요. 예, 두 번째 묻는 게, 얘는 학문적 성격. 자, 첫 번째, 종합입니까? 단편입니까? 응용입니까? 순수입니까? 사회입니까? 자연입니까?
이런 말만 쓰지 마라. 그지? 네. 세 번째 보니까, 네, 접근 방법. 종합식과 또 뭐죠? 어사 결정론적 접근 방식이죠. 종합식 반드시 뭐 나와야 돼? 기술, 법, 경제를 어떻게 묶는다, 체계화 또는 뭐 있습니까? 종합한다 이 말 나와야 되죠. 어사결정론 뭐 나와야 되죠? 이윤이 나면 무조건 어사결정론적 접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조심할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하죠. 그죠? 복합 개념 부동산 크게 뭐 있습니까? 항상 보는 것은 기술, 경제, 볼 보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이렇게 설명된 게 누구 건지 뭐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 자본 등은 결국 뭐 있습니까? 경제, 위치, 공간 등은 기술. 특히 법은 중요한 게 두 개 있잖아요. 협의란 말과 뭐가 있지? 오케이, 광의. 협의는 뭐와 뭐? 토지와 오케이, 정착물. 광의는 토지에다가 정착물과 준부동산. 부동산에선 준부동산 연구해 안 해? 하고, 자, 정착물이 중요한 정착물 항상 뭐 있습니까? 정착물과 동산 구분해야 되지? 그죠? 얘는 이 토지 부착되어 있어. 어떻게? 정착물.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얘는 일시적. 자, 정착물 자체 크게 두 개 있지? 종속 정착물과 뭐?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뒤에 있는 말보다 컨트롤 먼저 구분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토지와 관련된 용어 3개 있어. 3개만 기억하자고. 후보지는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이행지.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이고, 이행지는 지역 네. 자, 지하고 누가 비교하지? 건보지. 건물에 있는 땅이 건보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 낮은데 공법상 저는 받아야 된다고 하죠. 이럴 때 보니까 건보 어떤 게 원칙? 건보 감가가. 예배가 건보증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규제가 강화될 때. 마지막에 필지는 누가 비교하지? 오케이, 획지하고. 필지는 뭘 파악할 목적이지? 지번, 권리, 등기고. 획지는 가격, 부동산, 학, 경제 관련 개념이에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볼 생각하지만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 그냥 보시라고요. 물론 거의 대부분 다 시험 나면요. 얘는 거의 시험 안 내. 요거하고 부동산 특성이 가장 시험 많이 난다.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 얘 한 문제, 부동산 특성 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래 보시고 있죠. 다음 주는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2편입니까? 경제. 자, 우리 책에 있는 70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자, 웬만하면 조금만 일찍 한 30분 일찍 오셔갖고 가지고 있죠. 오늘 했던 거 다시 문제 내줍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와서 미리 한번 풀어보시라고. 오늘 했던 거 복습한 차원에서 돌아보시고 중간에 답지를 보시면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질문하시라고. 자, 오래 하시고 여기까지 맞게 오늘은. 자, 수고했습니다.